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공이 망하고 자유중국으로 다시 시작하는 꿈을 꾸며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중공이 붕괴한다는 소문들은 10여 년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도 다양합니다. 백설이 분분하지만 아직은 건재한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미국이 중공에 대하여 관세 공격을 개시했을 때 이게 무역 갈등이다, 무역 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패권 전쟁이다, 아주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은 패권 전쟁의 수단으로 무역, 기술, 금융, 모든 수단들을 차곡차곡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패권 전쟁이 맞다면 역사상 1등을 대체하려는 2등의 도전을 말로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까? 신흥 2등이 기존 1등을 꺾으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것이고, 실패하면은 도전자는 확실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의 현 상황을 정리해보고 중공이 해체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결국 그 해체 방아쇠가 무엇이 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큰 판이 신나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중공의 포위 상황입니다. 경제, 기술, 군사 전방위로 중공이 포위되고 있습니다. 포위망은 더 촘촘해지리라 예상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얘들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일본, 독일, 프랑스, 외 기타 EU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 다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중공편에 붙을 덩신이 있겠습니까? 덩신 한 두서너 명 되겠죠. 중국몽은 중공 악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패권전쟁의 1차 목표가 무엇일까? 중공, 즉 중국 공산당 일단 독재 망가지고 자유중국 시장경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GDP를 살펴보면 미국 작년 20조 달러였는데 중공 13조로 미국의 65% 수준이었고 일본은 5조 달러로 미국의 25%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 뒤를 독일 4조 달러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공 경제가 일본 수준으로 묶어두고 싶을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세계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 중공은 마이너스 성장시켜버리면 됩니다. 이 당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을 당기려면 중공 경제의 붕괴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미국과 동맹들은 적절하게 속도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토 분할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높으나 경제 붕괴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저항할 테니까요. 위구르, 티벳, 대만 독립 정도 저는 가능하라고 봅니다. 홍콩, 마카오 독립도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타 지역은 아직은 독립 의지도 안 보이고요. 구체적 독립 운동도 없습니다. 여러 말도 많이 듣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아직 제 의견은 좀 유보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력은 언제나 최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또 존재해야 합니다. 14억 인구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갈등으로 자유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항하는 중공 독재 세력들만 중국 시민이 처단하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레짐 체인지 후에 갈등 최소화된 상태로 축제 분위기로 자유시장에 편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에게 좋습니다. 결국 중공은 외력에 포위된 가운데 내력에 의해 붕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공이 기술 조작질, 스파이즈를 한다고 욕하는 거, 이거 트럼프 시대에 등장한 거 아닙니다. 그죠? 이미 한 7년 전 미 의회 보고서 보면 화웨이, GTE 등이 도적질, 여적질 하고 있다. 쟤들 중국 공산당 수족이다. 이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들은 보조금 때문에 또 공산당 갑질이 무서워서 스스로 키를 쓰고 공산당 주가 된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중공을 대표하는 IT 대기업들 지금 조지고 있잖아요. 생션을 해제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죠. 결국 쪼그라들어서 고물가게 수준으로 가다가 누군가 인수해버리든가 아니면 새로 시작하겠죠.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고요. 자, 중공이 이렇게 망가지는 경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중공이 진짜 해체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죽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제 버틸 테니까요. 그래서
당장 중공이 뭐 금년에 망한다, 내년에 망한다, 이거는 좀 그 오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것들, 먼저 수출 망가지겠죠. 이미 관세 장벽, 무역 장벽 둘러쳐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IT 기업들 박살내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공 탈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망가지면요, 달러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공장 가동 줄고 실업 늘어납니다. 여기서 내수로 버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황당합니다. 절대로 내수로 버틸 수 없습니다. 내수용 생산윤리에서는 원자재, 중간재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용할 달러 여유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취직했다고 빚내서 아파트 사고 결혼도 했는데 이놈의 회사가 물건도 안 팔리고 일거리도 없다고 잘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거품 터지죠. 가정은 깨지고. 그래서 결국 싱글 백수로 원점 회귀하는 거, 이게 중공 꼬라지가 될 겁니다. 부채 시한폭탄 이미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부채, 지방 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이거 그러니까 문제 제기된 게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 이거 해결하려면은 달러가 계속 들어와 주는 것,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를 미국이 서서히 조금씩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연쇄 부도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중공 탈출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탈출 세력은 외국 자본들, 중공의 토종 기업들, 또 중공의 부자들, 이런 것들 신문 제목으로 올라온 게 벌써 수년 됐습니다. 한번 검색들 해보십시오. 많습니다. 자, 가령 말이죠. 중공 투자할 때 위안 환율이 달러당 5위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억 불 투자하면은 5억 위안에 수수료 공제하고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만약에 위안 환율이 10원으로 폭등한 후에 탈출한다고 환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불에 수수료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반토막 이상 나버립니다. 따라서 위안 환율 오를 조짐이면은 중공 탈출은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목할 변수가 환율이라고 봅니다. 이게 방아쇠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중공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부채로 파산하거나 기업 부도 늘어나거나 늘 있는 일입니다. 좀 많이 늘었다고 망하는 거 아니죠. 이 정도는 미국, 한국 처치에 흔한 일입니다. 1960년 전후로 중공의 대躍신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사실은 그레이트 차이니즈 패민, 기근이었잖아요. 기근 참사였잖아요. 운동이 아니고. 당시 총인구 대략 8% 4천만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전해지죠. 북한 공산당, 북공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총인구의 대략 10% 정도가 아사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멀쩡합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대단한 저력입니다. 자, 그래서 중공도 멍청하지는 않을 거고, 얘들도 짱구 굴리고 돌아가는 판세 살피고 살려고 온갖 지랄을 다 할 테니까 중공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유신헌법 시절에도 대통령 긴급 명령권으로 사채 동결해버리고 위기 돌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른바 8.3 조치입니다. 이런 비슷한 긴급 금융 경제 명령권 발동해서 사채 동결하고 출자 전환시켜버리고 이자 동결하고 필요하면 위안화 프린터로 철화 작업해서 막 찍어내버리고, 죽기 전에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다 해버리죠. 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조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난파선에서 탈출하듯이 자본의 중공 탈출이 급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공은 자본 통제를 더 심각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자본 통제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심각한 자본 통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 점점 더 떨어지고 실업 폭증하고 물가 폭등하고 따라서 실질 금리도 폭등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중공의 신용 등급은 B로 추락하고 또 시간이 흘러 C로 강등되고 국가 부도 위험인 CDS 프리미엄은 스카이라켓하고, 자, 중공 해체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뉴스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중공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뭐 안에서 중공 안에서 찢고 뽑고 다 너가 알아서 하거라 이겁니다. 미국과 동맹들은 도관의 지 관찰하듯이 포위망을 서서히 계속 쪼아가기만 하는 거죠. 두고 볼 겁니다. 그러면 언제 미국이 중공을 쭉 패버릴까요? 그게 저는 환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공이 환율에 손을 대는 순간 이것은 말로 달러를 건드리는 겁니다. 위안은 휴지고 달러는 돈인데 감히 휴지를 갖고 달러에 장난을 쳐 맞아라 이겁니다. 예. 이미 중공은 달러 공급 줄고 달러 수요 늘어나서 달러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거는 위안 환율이 이미 상당히 올라 있고요. 예. 외환 보유고 4조 달러 육박하다가 3조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3조 달러 밑으로 갔다가 살짝 회복된 것이 이것이 팩트입니다. 예. 자,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근거는 달러 수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생산을 위한 원자재 중간재 계속 수입해야 되고요. 중공 탈출 자금 계속 늘어나고요. 외채 원리금 상환해야 되고요. 식량 에너지 수입할 때 달러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러 공급 감소는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수출 감소하고요. 외국 자본 더 안 들어오는 데다가 있는 기업도 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중공의 수출 기업들 달러 풀겠습니까? 해외 도피하겠죠. 지금 중공 망해가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중공은 망하더라도 그 기업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세상 올 때 더 성장해야죠. 예. 그러면 중공 쟤네들은 외환 통제 엄청 강화하겠죠. 지금보다는 상상 이상으로 강화하겠죠. 식량 에너지 수입도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예. 사치품 수입도 금지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사치품 범위 점점 넓혀가서 생필품도 사치품이라고 금지해버리겠죠. 이런 뉴스가 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외환 공급 부족하면은 사실상 방법은 딱 두 개뿐입니다. 네. 환율 올리거나 부족한 외환, 즉 달러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 두 개뿐입니다. 이것이 수요 공급의 법칙의 결론입니다. 누구도 이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중공도 이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공은 달러를 프린트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죠. 중공이 달러 프린트 하면 그게 위조가 되는 겁니다. 달러 프린팅 권한은 FED, 패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프린트를 해도 이건 위조가 되는 겁니다. 예. 위안을 프린트 해봤자 이것은 국제시장에서는 돈이 아니죠. 돈은 유일하게 달러뿐입니다. 예. 기축통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달러 위안 환율을 올려버리면은 미국한테 바로 쳐맞을 테니까. 결국 중공이 할 일은 당장 환율은 못 올리고요. 보유적인 달러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감소는 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을 속일 수는 없죠. 네, 외환 시장에서 위안 환율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선수들이 위안화 집중 공격하겠죠. 그래서 어느 선을 넘기면 드디어 중공, 즉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계획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된다는 겁니다. 이 통제 불능이 되어야 중공이 해체됩니다. 네. 통제 불능, 즉 문제 해결 못한다는 것, 무능한 공산 독재 정권을 시민들이 타도해버리고 자유민주정부 수립하고 미국 등 서방국들과 협상하고 도움받아서 해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중공 경제는 계속 망가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시할 지표는 환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가 금리도 당연히 잘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통제불능하기 직전에 얘들 결국 IMF에서 돈 빌리려고 손 내밀겠죠. 근데 IMF에서 돈 줄지 말지 빌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게 결국은 미국입니다. 예. 돈 빌려주겠습니까? 거부해버리겠죠. 그래서 통제불능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하고 있는 무역협상 합의,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합의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의미 없다는 거죠. 예. 합의가 되어도 패권전쟁에 다른 막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중공이 미국의 덫에 걸린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시간 끌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미국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관세 장벽, 기술 장벽 잘 작동 중입니다. 중공은 서서히 달러로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는데 뭐 하려고 살려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무역 갈등이나 무역 분쟁이면 벌써 해결됐죠. 미국은 속도 조절하면은 유리합니다. 중국에서 탈출할 기업들 시간 벌어주고요. 중공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주제만 별도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총론 수준에서 간략히 살피겠습니다. 중국 시장 오르락 내리락 뭐 하겠지만 결국은 대폭락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망하는 중국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그 상품이 그러니까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이라는 인버스 상품입니다. ETF입니다. 네. 지금은 한국 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절히 잘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 그 해체하기 위해서는 저는 코스피 200 그 주가지수 선물 뭐 인버스 EX 상품 또는 그 코스피 200 그 주가지수 추종하는 그것을 역으로 추종하는 EX로 두 배로 역으로 인버스로 추종하는 그 상품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 그 우리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중국 시장 대체하는 시장으로 아주 그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해외 주식 직접 사는 거는 저는 뭐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환비용, 그 다음에 수수료 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도 ETF 상품 중에서 킨덱스 베트남 VN30이라는 상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한번 이 투자 부분만 집중해서 자세히 한번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